안녕하세요. 제가 한수희 부모. 네, 무르입니다. 네. 부모님은 사실 비혼이시고 그 아이가 없으신데도 이상하게 여기는 아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그림책이 네. 소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요. 되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나 아이를 키우는 일이나 네, 아이가 네. 자라는 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리적인 거리 안에 조카들이 늘 가까이 있어서 정서적으로 책임을 느껴요. 난다 작가님이 쓴 정반대의 행복이라는 에세이를 예전에 좀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놀이터 모래밭에 있는 유리 조각 같은 것들을 이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내 아이가 밟지 않더라도 똑같은 정도의 어떤 뭐 강도는 아니겠지만 조카를 사랑하는 어른이 되고 나서 비슷한 마음을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아주 비슷하게. 그게 부모가 아닌 한 걸음 떨어져 있는 혈육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부모는 너무나 정신이 없어서 네. 그 아이가 어떻게 어른이 되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까지 거기까지 생각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모나 고모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참 있는 것 같아서 아이한테는 또 다른 믿을 구석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신뢰할 만한 다른 어른이 분명히 있긴 있어야 된다. 이모나 고모나 뭐 삼촌들이 그런 네. 역할을 좀 네. 해줄 수 있지 않나? 부모가 롤모델이 된다는 건 좀 약간 네. 소름 끼치잖아요. 너무 우리 아버지처럼 살 거야. 약간 네,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보다는 그냥 동네 아저씨나 네, 막 네. 약간 이런 사람들이 좋은 본보기라는 게 뭐 바람직한 사람보다 네. 저 아저씨 되게 재밌게 사네? 저 맞아요. 아줌마 되게 즐거워 보여. 네. 막 약간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게 참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네. 그 조카들 얘기 쓰면서 제가 그 행복의 변수가 돼주고 싶다고 생각했던 걸 좀 설명했었는데, 그러니까 답이 여러 개면 아이들한테 좀 선택할 때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네. 요즘은 너무 답이 네. 정해져 있으니까요. 네. 떠나서 네. 내 가치관이나 내 신념이 네. 타인과 부딪힐 때 내가 그걸 어떻게 관철하거나 혹은 타협할 수 있는가, 이건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비슷한 삶의 지향을 갖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축복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족들하고도 그게 공유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가족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뭐 갈등이나 혹은 완전한 타자와, 그러니까 완전한 타인과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또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들에게는 오히려 말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안 보면 뭐 그만이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를 막 크게 상처내지는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오히려 가까운 사람, 부모님이랄지 뭐 형제 자매랄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언어로 설명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건, 저희 부모님은 저하고 많은 생각이 다른데 제가 부모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 안에 몇 가지 다른 욕망이 있어요. 하나는 이해받고 싶은 것이 있고, 우리 가족이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화목해지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맞는 키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죠.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우선으로 놓을 것인가. 저는 그냥 3번으로 결정했어요. 뭐예요? 근데 이제 화목은 하지만 거짓말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다른 건 자연스러운 거다. 서로 다르다고 불화가 일어날 필요는 없다. 그냥 그 얘기를 계속해요. 아빠는 아빠의 신념이 있고 나는 나의 신념이 있고, 우리가 달라서 속상하긴 하지만 그게 우리가 불행해질 이유는 아니다. 그냥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글은 여러 번 고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고치면서 뭔가를 더해간다기보다는 진실에 더 다가가는 느낌이 들어요. 쓰면서 진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던지면서 내가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써요. 왜냐면 쓰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삶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게 되게 실체가 없는 어떤 되게 막 뒤엉킨 암흑 같은 덩어리인데, 그거를 글자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게 완벽하게 표현이 안 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되게 사람이 치유가 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뭔지 모를 덩어리를 끌어안고 있는 것보다는
것이 참 좋은 사람에게 되게 좋은 치유의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꼭 작가가 되거나 책을 내지 않는다고 해도 쓰기를 해보시는 거는 뭐 무언가를 밖으로 보이는 일을 한다는 거는 좋은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부모의 반대에 장황하게 변명하는 반항 소녀 같은 그 느낌이 이 책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다란 느낌보다 아직도 되게 소녀 그런 뭔가 모험을 떠나고 싶은 자유를 찾아 모험을 떠나고 싶은 소녀의 이미지가 계속 여기 책에서 그려졌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컴플렉스일 수도 있겠지만 컴플렉스의 또 양면성이잖아요. 그게 원동력이 돼서 나라는 인간의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캐릭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말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잘 극복이라고 해야 되나?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에게 있는 결점을 장점으로 만들 수도 있는 장점은 안 되겠지만 강점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한수희 작가님이 어떤 이야기들을 앞으로 쓰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쓰고 싶은 이야기들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약간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 책은 조금 진지한 편이고 좀 정말 가벼운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런 좀 웃기는 얘기를 좋아해서 그런 것도 이제 한 번 진지한 걸 했으니까 또 한 번 그런 거를 해야지라는 생각도 있고 약간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요. 소설이라는 형태가 될 텐데 왜냐면 아무래도 에세이를 쓸 때는 100%의 저를 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안 보여주는 정말 이런 것까지는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야기가 참 편하겠구나. 그런 걸 드러내는 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써보려고 또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별것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런 이야기들을 좀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들을 일단 하나씩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작은 일부터. 그러니까 내가 해냈다는 감각을 계속 유지하는 그게 건강한 것과도 좀 관계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그 우치다 타츠루라는 작가가 한 말인데요. 충분히 고민을 하시라고. 고민을 한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만 사람은 고민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다고. 그 얘기를 되게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지금 고민해서 머리 터질 것 같지만 결국 이걸 통해서 내가 성숙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약간 뭔가 책에도 썼지만 이렇게 인생에서 일어난 이런 저런 일들을 굳이 실패랑 성공으로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게 꼭 나빴나? 그게 꼭 좋기만 했나? 이런 양면성을 다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사태나 사람을 너무 평면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그러니까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저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시기를 겪은 작가들만 쓸 수 있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위로가 되진 않는데 그냥 우리가 어떤 새로운 상상의 지도를 만들게 되는 경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이야기로 경험하지 않았던 세계의 답을 찾을 수는 없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말씀드린 것도 앞으로는 등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소설을 쓰는 시대가 지금도 오고 있고 앞으로는 굉장히 대중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등단하지 않은 어떤 검증받지 않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장르가 한정이 돼 있었는데 아마 향후 3, 4년 내로 굉장히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더 재미있는 읽을거리들이 정말 많아지겠구나. 좀 너무 좁다고 느꼈거든요. 문학 시장이라는 것이. 작품들이 다 너무나 훌륭하죠. 훌륭한데 너무 훌륭한 것들만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못한 것들도 많이 생겨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모두가 원하는 이야기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가장 뭐 큰 거는 할머니가 돼서도 계속 글을 쓸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네. 글을 쓰다 죽겠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재밌겠구나. 할머니가 되어서도 쓰고 있으면. 그래서 되게 그때는 인자한 할머니 척하고 도서관에 가서 애들한테 책도 읽어주고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지막에 그 딱 연결될 때 쾌감이 있어요. 근데 그 연결을 하려고 연결을 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연결이 되겠다는 느낌이 그게 되게 빨리 올 때도 있고 심할 때는 며칠 있어 올 때도 있는데 그게 올 거라는 건 이제 경험으로 알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재밌는 일이 있을까? 약간 이렇게 미치광이 박사 같은 느낌으로 너무 재밌다 막 이러면서 막 약간 그런 재미가 있어요.